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죠. 늦은 오후 파도 소리에 묻혀있던 골목이 어느새 차분하고 나직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방파제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추었죠. 회사 업무 때문에 며칠 동안 이 한적한 마을에 머물게 된 손님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잘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 반듯한 구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곱고 단정한 걸음이었습니다. 딸랑, 낯선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종이 맑게 울리고 따스한 커피 향과 함께 포근한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지은은 컵을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손님은 가장 안쪽에 있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물잔과 메뉴판을 그의 앞에 가만히 놓았고요. 지은이 먼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남자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잔잔히 내려놓인 그의 손.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서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햇빛을 받아 은밀히 반짝였죠. 그 찰나의 빛이 지은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지은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아온 서랍 맨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의 뚜껑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헝겊 사이에 숨겨진 똑같은 반지가 있었죠. 엄마가 그 반지를 꺼내 볼 때마다 집안의 공기마저 조용해지는 듯 했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야. 그냥 잘 간직하자꾸나. 지은의 속삭임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 반지, 엄마 서랍 속 반지랑 똑같다. 남자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트레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컵이 아주 살짝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레 잔을 내려놓으며 반지를 다시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죠. 참으려 할수록 더욱 강하게 끌리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지은을 보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옹기인가요? 지은이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겨울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요. 들어오시면 따뜻했으면 해서요. 남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늦은 오후의 볕이 바다를 타고 카페 안으로 은은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작은 먼지들까지 누렇게 반짝이는 듯했죠. 지은은 제자리로 돌아와 컵을 닦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창가로 향했습니다. 반지의 문양이 눈앞에서 맴돌았어요. 둥근 띠를 따라 정교하게 새겨진 인무늬와 작은 별. 마치 오래된 가문의 표식처럼 보였죠. 얼마 뒤 손님은 조용히 일어나 계산을 마쳤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받으며 지은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성함을 영수증에 적어드릴까요? 남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은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입니다. 영수증 위에 정갈한 글씨가 남았죠. 딸랑. 문이 닫히자 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다시 바다소리가 들려왔고요. 지은은 그제야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윤재현. 반지. 엄마 서랍. 같은 문양. 손끝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은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지만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신선한 생선의 비릿한 향이 풍겼고 바깥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죠.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손님은 많았니? 지은은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평소랑 비슷했어요. 근데 엄마, 오늘 좀 이상한 손님이 왔지 뭐예요. 순간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손님?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냥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요. 근데 반지가 엄마 서랍에 있는 반지랑 똑같았어요. 문양까지 말이에요. 정미숙 여사님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따뜻한 미소로 덮였죠.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죠. 네, 알겠어요. 그냥 너무 똑같아서 눈에 띄어서요. 정미숙 여사님은 말없이 설거지대를 정리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작은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고요했지만 입술만 조금 말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헝겊을 조용히 젖히자 반지가 나타났죠. 고풍스러운 문양, 작은 별, 그리고 인문이. 금속의 차가움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담긴 온기가 먼저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한 손으로 반지를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길어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일어섰죠. 밤이 과거를 불러냈습니다. 20여 년 전, 바닷바람이 거칠던 봄날, 윤재영과 정미숙이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두 사람의 신발이 물에 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이 조심스럽게 손목시계를 풀고 시간을 보았죠. 그의 눈썹 아래에는 깊은 망설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얇지만 단단한 광택, 문양은 고풍스럽고 정교했습니다. 윤재현은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장남에게만 내려오는 반지야. 정미숙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보았죠. 그런데 왜요? 윤재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에게 맡기고 싶어. 내 삶의 절반을, 내 마음의 절반을. 정미숙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재현 씨, 이런 거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윤재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이 아니면 누구에게 주겠어?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스며들었지만 심장은 뜨거워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벤치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정미숙은 카페에서 퇴근하려다 낯선 여인과 마주했습니다. 흰색 코트를 입었고 정갈한 목소리, 선이 뚜렷한 얼굴에는 거울처럼 차가운 눈빛이 감돌았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숙은 왠지 모를 싸늘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바닷가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크게 흔들었지만 여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의 약혼자입니다. 여인의 말에 정미숙의 발끝이 모래에 박혔습니다. 숨이 들이켜지지 않았죠. 정미숙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도 성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요. 그래서 부탁하려고 왔어요. 윤재현의 곁에서 물러나 주세요. 정미숙은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약혼자라는 말이 진짜인가요? 여인은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잠시 흔들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흔들림은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도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만 정미숙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해준다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날아갈 뻔했죠.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으니까요. 정미숙 씨가 곁에 있는 한 윤재현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미숙 씨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여기서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요.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마저 단정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미숙은 방바닥에 앉아 반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금속이 뜨거워질 만큼 세게 쥐었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미숙은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을 서성이며 답을 찾았어요. 사랑은 붙잡고 싶었지만 삶은 놓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다다를 무렵 정미숙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윤재현을 만났습니다. 햇빛은 밝았고 바다는 화사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여기까지 할래. 정미숙의 말에 윤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미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자. 윤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숙은 반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치마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떠나면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윤재현은 다음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묵 뒤에 상처가 깊게 새겨졌죠. 그 상처는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윤재현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몇 달 뒤 윤재현은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가문의 문서가 있었고 손에는 사랑이 떠나간 자리의 무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그날 밤 서랍 맨 뒤에 헝겊을 깔고 반지를 놓았습니다. 반지는 다시 빛났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현재 새벽 파도가 길게 밀려왔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혔고요. 햇살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죠. 지은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반지가 말없이 웃고 있었죠.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헝겊을 젖혔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문양도 그대로였고요. 지은은 반지를 조심스레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죠. 문양이 유리창 위 바다와 겹쳐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카페에서 보았던 그 반지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현이 다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늘 하던 대로 메뉴판을 건넸죠. 윤재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부탁합니다. 지은은 커피를 내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용기가 모였고 주저함이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지은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윤재현이 지은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반지, 문양이 참 독특하네요. 어디 것인지. 윤재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접어둔 이야기가 그대로 펼쳐진 듯한 눈빛이었죠. 가문의 반지입니다. 집안에서 장남에게 전해주는 물건입니다. 가문, 장남,
전해줌. 단어들이 지은의 귓속에서 둔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멈추지 않았죠. 테이블 사이에 질문이 남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윤재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계산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눈빛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훑쳤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이 울렸습니다. 다시 바다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때 정미숙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앞치마에 물방울이 묻어 있었죠. 방금 손님 또 왔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름은 윤재현이라고 했어요. 반지 얘기도 조금 했고요. 가문의 반지래요. 정미숙 여사님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눈빛이 멀어졌다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새네. 창문 닫자.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밤이 오면 바다의 색이 더욱 진해졌죠. 정미숙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올리자 반지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정미숙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손바닥 위 반지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20여 년 전의 파도 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려왔고 윤재현의 웃음,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녀를 찾아왔던 차가운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정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바다보다 거센 바람이 불던 계절, 흰 코트를 입은 여인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윤재현의 약혼자입니다.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미숙의 심장이 뭉개지는 듯했죠. 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지는 서랍 깊숙이 그녀의 눈물과 함께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눈에 닿지 않게. 다음 날 윤재현이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출렁였습니다. 윤재현이 자리에 앉자 지은은 용기를 냈죠. 저기요, 어제 말씀하신 반지요. 혹시 오래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지요.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에서 기억이 스쳤습니다. 서랍 속 오래된 헝겊, 엄마의 굳은 표정, 그리고 똑같은 문양.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지은은 삼켰습니다. 왠지 물었다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반지 있잖아. 서랍 속에 있는 거.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정미숙 여사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가 덜컥 소리를 냈죠. 왜?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주춤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또 왔는데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문의 반지라고. 정미숙 여사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말이 막혔죠.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반지가 있을 수도 있지. 엄마, 근데 그만 얘기하자. 늦었어. 자라.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지은은 식탁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며칠 후 윤재현은 비서에게 한 가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여인,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봐. 비서가 의아한 얼굴을 했죠. 개인적인 이유이신 겁니까? 그래. 가족관계, 과거 이력 모두 알아봐. 윤재현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의 기억 속에 잊혔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아. 한편 정미숙은 방 안에서 반지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감춰왔던 이름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죠. 윤재현. 그 이름이 다시 바람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재현의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윤재현은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정미숙.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스며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바닷가 마을에서 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윤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이라고? 네. 이름은 지은. 올해 22살입니다. 윤재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손가락에 낀 반지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그 시각 지은은 집에서 서랍 속 반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가 빛났죠.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의 손님 윤재현의 반지가 겹쳐졌습니다. 왜 엄마는 이 반지를 감춰왔을까? 지은은 고개를 돌려 거실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재현은 결국 직접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렸죠. 지은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커피를 내리던 지은이 말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윤재현 씨 맞으시죠?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저 어제 반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윤재현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고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미숙이에요. 윤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 듯 흔들렸죠. 지은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바닷가, 약혼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재현의 떨리던 손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카페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윤재현은 망설이지 않고 직접 정미숙을 찾아왔죠. 정미숙은 손에 쟁반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죠. 2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미숙아, 윤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숙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카페 안에 크게 울려 퍼졌고 잔들이 깨지며 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숙아, 윤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정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재현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미수가 나도 몰랐어. 너와 그리고 그 아이까지. 정미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 지은이 말하는 거예요? 윤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걸. 정미숙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죠. 알았다고요? 이제 와서?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그 무게를 당신은 알기나 해요?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나도 방법이 없었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 정미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날 두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게 두고. 윤재현의 눈빛에 죄책감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갑자기 떠났으니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날 버린 줄로만 알았다. 정미숙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널 살리려고 떠난 거야. 내 미래를 지켜주려고. 그 여자가 찾아와 말했어. 당신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내가 있으면 당신이 무너진다고. 윤재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약혼녀였구나. 정미숙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난 물러났어. 당신을 위해. 그런데 당신은 날 원망했구나. 그 순간 카페 안으로 들어온 지은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윤재현 회장이에요? 맞아요? 정미숙은 당황한 얼굴로 딸을 향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윤재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왜 저만 몰랐는데요? 정미숙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키려고요? 저를 지키려고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든 거예요? 윤재현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22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카페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며 20여 년 묻어둔 비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잔해가 부서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알면 힘들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끝까지 숨겼어.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지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왜 없는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지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정미숙 여사님의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엄마가 겁이 났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어. 윤재현이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깊고 떨렸죠. 지은아, 아빠가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옆에 있고 싶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많은 말이 부딪혔죠. 원망, 슬픔, 그리움.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왜 이제야 아빠라고 하는 거냐고요. 윤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지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놓치지 않겠다. 내가 허락만 해준다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선이 윤재현의 손에 닿았죠. 그 손가락에는 여전히 고풍스러운 문양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어머니의 서랍에서 꺼낸 똑같은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저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정미숙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몇 번이나 꺼내서 말하려 했어. 그런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도 아빠도. 세 사람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바다 파도 소리만이 창밖에서 밀려왔습니다. 한참 뒤 정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가 쉽지 않아. 20여 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지은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내려놓아야겠지. 윤재현의 눈빛이 젖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지은은 부모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저도 아빠도 엄마도 우리 다 같이 행복하면 안 돼요? 정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재현도 손을 포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손 위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의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헝겊을 젖히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이 낀 반지와 나란히 올려놓았죠. 두 개의 반지. 20년 전 멈춘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재현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고급 정장이 아니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 내 얼굴을 보면 힘이 나거든. 정미숙은 주방에서 나오며 잠시 멈췄습니다. 윤재현의 눈빛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숙아,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친구로든 가족으로든. 지은을 위해서라도. 정미숙 여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고 혼자의 무게가 너무 컸죠.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곁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지은이를 위해서. 윤재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빛이 바다 위로 퍼지고 있었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정미숙 여사님은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윤재현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미숙 여사님의 손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죠. 20년 전엔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지켜주고 싶어. 정미숙 여사님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곁에서 지은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반지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잃어버릴 일도 없겠네요. 세 사람은 바닷바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재현은 바쁜 사업가였지만
바닷가 마을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지은과 함께 카페 일을 돕기도 했고 정미숙과 함께 바다를 거닐기도 했죠. 그들의 삶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비워둔 자리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미숙 여사님은 서랍 속 헝겊을 다시 열었습니다.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돌아왔구나. 윤재현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지은이 웃으며 2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서로 약속 깨면 안 돼요. 알겠죠? 3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 별빛은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채워주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인연은 세월과 비밀을 넘어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